반갑습니다. 성사모님한 부산정입니다. 오늘은 상품을 선정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품을 선정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제가 회사에서 만드는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직접 길거리를 나가거나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다양한 곳을 찾아가서 요즘 실제 어느 상품이 팔리는지 시장 조사를 통해서 물건을 선정하고 판매하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실제 현재 어떤 상품이 뜨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찾고 있는지 이런 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늘 아이템 스카우트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스카우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일간 트렌드와 주간 트렌드가 맨 첫 페이지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어떤 키워드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지, 많이 검색된 키워드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현재 베스트 10위까지의 키워드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트라든지 선풍기는 조금 내려온 성향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으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날이 조금 추워지니까 이불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1인용 소파라든지 리클라이너 소파나 이런 것도 조금 눈에 띄네요. 출산휴가에 들어왔더니 이제 가을이 되니까 소풍을 가고 싶겠네요. 그리고 기저귀 가방 이런 게 눈에 보이고요. 식품으로는 캠핑 밀키트, 이제 바깥으로 소풍 가고자 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찾아볼 거는 이런 트렌드도 물론 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이템 발굴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들어가셔가지고 현재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3개월짜리 형태로 이렇게 조회를 해서 신규 키워드, 한 달 전에 없던 신규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키워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없던 키워드로 먼저 찾아볼 건데요. 카테고리는 우리가 디지털 가전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제일 큰 1차 카테고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2차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는데, 생활 가전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는 또 다양한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3차 카테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전신 건조기라고 하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완전 구체적으로 들어오셔도 되지만 2차 카테고리만 선정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차 카테고리까지만 세팅을 해두고, 디지털 가전, 생활 가전까지만 세팅을 해두고 한 달 전에 없던 키워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키워드는 총 715개가 나오네요. 여기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키워드가 나오고 대표 카테고리, 키워드 분류와 총 검색수, 상품 수와 경쟁 강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경쟁 강도는 사람들이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상품 수가 얼마나 있으며, 그래서 그거를 나누었을 때 경쟁 강도가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경쟁 강도보다 실제로 판매하는 사람이 얼마나 잘 팔고 있는 사람인지, 잘 팔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분간을 해서 오늘은 그거를 주안점으로 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볼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팝하고는 다이슨 B라고 적혀 있는 건 브랜드라고 적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브랜드 제품을 일단 제외해 두시고, 로봇 청소기, 무선 청소기, 세탁기, 모기 퇴치기, 건조기 이렇게 큰 카테고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달 전에 없던 키워드라고 하는데 조금 되게 너무 대형 키워드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로봇 청소기를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검색하는 사람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 쇼핑 탭이 바로 앞으로 나온 쇼핑 키워드입니다. 이 로봇 청소기는 이렇게 탭이 두 번째에 나오는 쇼핑 키워드입니다.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쇼핑을 하기 위해서 찾는 키워드인지 정보를 찾기 위해서 찾는 키워드인지를 어떻게 분리하시냐면, 이렇게 탭 순서가 뷰가 두 번째가 있으면 쇼핑 키워드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이 뷰라고 하는 게 쇼핑보다 앞에 있다면 이거는 뷰라고 하는 블로그나 카페나 이러한 정보성을 먼저 알고 싶은 키워드라고 보기 때문에 정보성 키워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 네이버 쇼핑에 제조사별로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청소 방식 형태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충전 방식 형태로도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라고 하는 이러한 키워드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이것들이 분류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부 다 카테고리로 전체 다 묶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아주 객관적으로 한눈에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템 발굴해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서 보시면 전동 칫솔이라고 하는 게 있죠. 전동 칫솔은 총 검색 수가 15만 3,801건이고 상품 수가 41만 5천 건입니다. 그래서 경쟁 강도는 뭐 보통 8.1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전동 칫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동 칫솔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역시 쇼핑 탭이 앞에 나와서 쇼핑 키워드입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여기에도 역시 브랜드, 작동 방식, 키워드 추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별에 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과는 달리, 최저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것과는 달리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구매가 479건, 구매가 2753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개별 단독적으로 상품이 등록되어 있는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쇼핑 탭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묶여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밑으로 쭉 내려왔을 때 이렇게 오랄비 공식몰에서만 이렇게 단일 상품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오랄비 공식몰, 그리고 스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단독 상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리뷰가 105건, 구매 건수가 214건인데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1페이지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카테고리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단일 상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많은지, 그리고 그게 리뷰나 구매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 실제 이게 굉장히 잘 파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장인지 그거를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전동 칫솔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이전에 모두 카테고리로 묶여 있을 때는 카테고리로 묶지 않고서는 판매를 하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물론 드시겠지만, 요렇게 밑으로 광고, 여기 맨 위에 광고판을 제외하고는 밑에는 이렇게 브랜드 상품이, 프리미엄인 브랜드 상품이 이렇게 판매가 되어서 단독 상품이 되어 있지만, 여기 맨 밑에 봤을 때는 이렇게 리뷰가 105건, 구매 건수가 214건이라도 노출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품을 판매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동 칫솔을 판매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동 칫솔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형 카테고리만 집어넣는다고 물론 노출이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다양한 행동들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바로 상품성이고요. 상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상품 상세 페이지를 들어와 보았을 때 첫 번째 상품 제목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키친아트 렉스맘 휴대용 음파 전동 칫솔 진동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품은 키친아트라고 하는 브랜드죠. 전동 칫솔이라고 하는 이렇게 검색 결과에 봤을 때는 전부 다 2건 빼고는 모두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었고요. 하나는 오랄비, 하나는 키친아트, 모두 브랜드 상품만 판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명의 판매자에 의해서 2가지 생각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판매자는 위탁 판매자고요. 두 번째 판매자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병행 수입을 해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브랜드 병행 수입 판매자입니다. 첫 번째 위탁 판매자는 여기 있는 시장이 대형 브랜드 상품이 아니고는 판매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브랜드 병행 수입 판매자는 여기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의 방법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전동 칫솔에 대해서 아이템 발굴해서 이 전동 칫솔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칫솔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디지털 가전, 생활 가전, 구강 청정기, 전동 칫솔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서 100%의 확률로 이 카테고리에 상품이 등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썸네일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게 가장 잘 파는 판매자는 아니고 대표 사진으로 이렇게 하나 선정이 되어서 나오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탑 40, 탑
80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매출이 탑 40이라고 하는 거는 1페이지에 있는 판매자가 얼마 정도를 판매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탑 80, 2페이지에 있는 판매자까지 다 아울렀을 때 얼마 정도의 판매량이 나오느냐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탑 40보다 탑 80까지를 아울렀을 때 실제 판매량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판매량이 탑 40까지가 16,173개였는데 탑 80까지가 24,693개라고 하는 걸 보니 우리가 1페이지만 볼 게 아니라 2페이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걸 여기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평균 가격이 39,300원인데 1페이지에는요. 두 번째 2페이지까지에는 평균 가격이 47,800원이네요. 우리가 판매를 한다면 아무래도 똑같은 도매 가격을 가지고 판매를 하게 된다면 1페이지보다 2페이지가 노출해서 구매 전환을 일으키기에 금액이 조금 더 제대로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쟁 강도를 보실 수 있는데요. 경쟁 강도는 역시 상품수 나누기 검색수이기 때문에 경쟁 강도는 9점이 보통이라고 나오지만 이것을 보통이라고 해서 제껴두지 말아야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쇼핑성 키워드가 1위, 2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키워드는 쇼핑성 키워드가 맞고요. 그리고 이 종합 차트 트렌드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치아 건강이라고 하는 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검색을 하느냐를 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8월 22일에 21,090건을 가장 최고점으로 찍고 가장 최저점에서도 여기 보시면 8,000건까지의 검색량이 모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구강, 전동 칫솔이라고 하는 키워드 자체가 사람들이 아주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거죠. 그렇다면 3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년 차트를 보았을 때, 자, 지금 등락이 크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계절에 올라갔다가 어느 계절에 내려왔다가가 아니라 1년 360 꾸준하게 상품이 찾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5월 23일, 작년 5월 23일에 갑자기 8월까지 쭉 떴다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현재 8월 28일부터 갑자기 급등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추측을 해보았을 때 아마 이게 딱 여름 휴가 시즌에 맞닥뜨려져서 아마도 휴가 때 마스크를 오프하고 휴가 갔을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구강 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높게 느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추측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제 상품이 2페이지까지 노출이 된다면 꾸준히 판매량이 일어날 수 있을 거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전동 칫솔 쇼핑 탭 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페이지까지 한번 보는 게 유의미하다고 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광고는 제외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쿠팡으로 유입이 되는 상품 필립스, 이것도 역시 브랜드 상품이네요. 필립스 상품이 보이고, 그리고 메가텐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브랜드인가 본데 이 상품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 그 다음에는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 보이네요. 그리고 오랄비 공식몰, 그 다음에 또 오랄비, 메가텐, 오랄비,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대웅생명과학, 그리고 메가텐, 그리고 여기 또 쿠팡, 오랄비네요. 이렇게 카테고리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샤오미 상품도 있고요. 여기 보면 브라운, 여기는 1+1 샤오미, 이것도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 보여지네요. 이거는 지금 전동 칫솔, 초음파, 음파, 자동 칫솔이라고 하는 상품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면 2페이지까지의 구매 건수를 봤을 때 내가 2페이지까지만 등록이 되어도 구매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이 상품은 리뷰가 5개, 구매 건수가 12개인데 등록일이 2021년 3월이고 이 상품이 브랜드 상품이 아닌데 판매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 그리고 2페이지에 중간 정도의 안착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구매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상품의 배송기간은 3일 이내 4건, 2일 이내 2건, 그래서 총 6건. 이 상품의 배송기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품은 총 6건이 판매가 일주일 이내에 일어났던 상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동 칫솔이라고 하는 대형 키워드에서 2페이지까지 등록이 되었을 때, 2페이지까지 우리 상품이 노출이 되었을 때
내 상품이 구매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상품이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인지, 내가 브랜드 상품이 아니어도 판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리뷰도 굉장히 많지 않고 구매 건수도 굉장히 많지 않은데 실제 판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데이터를 확인을 한다면 우리가 위탁 판매 방식이라든지 브랜드 병행 수익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힌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브랜드 병행 수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브랜드 병행 수입과 위탁 판매는 엄연히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위탁 판매는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고 판매를 하는 방식이고, 브랜드 병행 수입은 저희 브랜드를 만들어서 직접 내 브랜드로 상품을 만들어서 상품을 사입해서 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탁과 사입이라고 하는 면에서 엄연히 다르지만 실제 판매를 해야 되는 거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이 상품이 판매가 되어야 되는 리스크는 위탁보다 사입이 훨씬 좀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품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현재 브랜드 병행 수익 강의를 듣고 있는 투트랙 대표님께서도 처음 상품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상품 선정하는데 굉장히 70%에서 80% 정도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 우리가 사입을 하는 판매 방식은 결국에 브랜드 상품이 좋지 않으면 결국 매출이 일어나지 않고, 어쩌다 상품 판매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반품이라든지 환불이라든지 이러한 CS에 매달리다가 결국은 상품 판매를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이템 스카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동 칫솔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키워드를 보았습니다. 쇼핑성, 검색수가 153,801건이죠. 그리고 경쟁 강도는 그냥 보았을 때는 별로 좋지 않아서 이거 실제 판매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론 상세 페이지라든지 어떤 부분 마케팅을 했다든지 그러한 자세한 부분은 실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경쟁 강도만 가지고 상품을 선정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쯤은 확실히 인지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부터 다시 상품 소싱에 조금 열을 올려보시고, 이것을 힌트 삼아서 실제 경쟁 강도가 높은 것이 무조건 피해가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